중국의 한 제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의 큰 흐름은 언제나 인간의 삶과 권력, 지식, 그리고 윤리 사이의 팽팽한 긴장 속에서 흘러갑니다. 한 제국은 바로 그 복잡한 장 위에서 동아시아 문명의 기틀을 세운 실로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한나라라고 부르는 이 제국은 기원전 202년에 유방이 진 제국의 몰락 이후 건국하여 기원 후 220년까지 약 400년 동안 지속됩니다. 이 중 전반기는 수도가 장안에 있었기 때문에 전한, 후반기는 수도가 낙양으로 옮겨진 후에 후한으로 구분합니다. 하지만 한 제국을 단순한 왕조의 이름으로만 본다면 그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한은 중국이라는 나라의 문화적 DNA를 확립한 문명적 터전이었고 그 영향은 지금까지도 뚜렷이 남아있습니다. 중국인을 한인, 문자를 한자, 복장을 한복이라 부르는 데서도 알 수 있죠. 자, 그럼 한 제국이 어떤 제국이었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유방이라는 인물은 아주 특별합니다. 그는 천하를 장악한 최초의 서민 출신 황제입니다. 원래는 술 마시기를 좋아하고 일도 게을렀던 평민관리였지만 진나라 말기의 밀란 속에서 용병술과 처세를 발휘해 승승장구합니다. 특히 그의 최대의 적은 바로 항우였죠. 항우는 무용과 권력을 겸비한 귀족 장수였지만 결국 지나친 오만과 민심의 이반으로 몰락하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유방은 적당히 물러나고 적당히 타협하며 필요할 때는 과감히 싸웠습니다. 유방이 세운 한 제국은 처음엔 비교적 느슨한 봉건제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곧 반란이 잇따르자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게 되죠. 그 작업을 완성한 인물이 바로 한무제입니다. 한무제는 한 제국의 진정한 제국화를 이끈 인물입니다. 그는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삼아 동중서의 건의에 따라 유교 국교화를 실현합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경박사 설치로 유교를 관학의 중심에 둔다. 이는 단순히 사상 문제가 아니라 인재 선발 시스템과 황제 권력의 정당화, 지식인의 국가봉사 정신을 함께 구축하는 이념적 대공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한 제국은 확장과 전쟁으로 점철됩니다. 한무제는 흉노를 압박하며 실크로드를 개척하고 동쪽으론 조선을 정벌하여 한사군을 설치합니다. 오늘날 동북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형성한 뿌리 중 하나가 바로 이때 놓인 셈입니다. 하지만 제국의 영광은 항상 대가를 요구합니다. 전쟁과 토목사업, 호화로운 궁정생활은 국가 재정을 위협했고 백성들은 가난해졌습니다. 한무제 말기엔 죄를 지은 신하가 아니라 조세를 못 낸 백성이 가장 위험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후 왕망이 잠시 신나라를 세우지만 농민 반란과 천재지변 속에서 몰락하고 유씨 일족이 후한을 세웁니다. 후한은 초기엔 광무제의 개혁으로 안정되었지만 결국 황실의 친척인 외척과 황관의 싸움으로 점점 몰락하게 됩니다. 특히 후한 말기의 정치적 타락은 동양 정치사의 경고판과도 같습니다. 황관들은 황제의 이름을 빌려 권력을 전행했고 이를 견제하던 유교 지식인들은 당고의 옥이라는 정치 숙청으로 희생됩니다. 결국 그 붕괴는 황건적의 난과 삼국시대의 시작으로 이어지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한 제국의 쇠퇴가 단순한 운명의 흐름이 아니라 권력의 독점과 도덕적 타락 그리고 민심의 이반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제국은 수많은 개혁과 실험, 전쟁과 제도, 이상과 현실이 뒤엉킨 복합적인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국가란 백성이 있어야 존립한다. 지식이 있되 도덕이 없으면 무기처럼 위험하다. 그리고 제국은 반드시 자신을 되돌아볼 능력이 없을 때 무너진다. 한 제국은 사라졌지만 한이라는 이름은 수천 년을 이어옵니다. 그만큼 이 제국이 동아시아 문명에 남긴 문화적 유산은 방대합니다. 유교, 과거제, 중앙집권, 문자, 역사서, 편찬, 관료주의. 이 모두가 그 유산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제국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광 뒤에 숨은 불평등, 조급함, 권력의 오만을 돌아보며 오늘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문명을 만들어가야 할지 묻는 것입니다.